저는 알맹상정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일하는 고금숙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간 곳은 그렇게 첩첩산중은 아니고 마을 단위에서 어떻게 제로웨이스트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현실적이고 지자체가 할 수 있을 만한 모델을 보러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고구마로 유명한 곳이고요. 가고시마입니다. 많은 걸 보고 왔는데 저희가 1시간 내에 하려니 내용들이 좀 압축돼서 좀 많은 내용을 다루진 못하고 그래서 주제별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갔던 곳들은요. 저는 마포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 팀원들이 5명인데 보이시죠? 저 팀원들 5명 중에서 3명이 60%가 바로 서울의 신설 소각장이 예정되어 있는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랄까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를 보고 우리 동네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녀왔고 얘들은 어떻게 하면 소각장이라는 소각장 신설에 대항해서 소각장을 안 짓고 내 마을에도 안 짓고 나무 마을에도 안 지었지? 이런 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야기 순서는 저희가 갔다 온 오사키정과 오우키정이라는 마을인데요. 저는 후쿠오카에서 가고시마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가야 되는 루트로 들어갔는데요. 자꾸 후쿠오카도 후쿠시마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후쿠시마 가는 거라고 일본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또 오사키정하고 오우키정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비슷한 시스템이니까 너무 구별 안 하셔도 되고 그 마을의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맡은 파트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부분입니다. 이거 음식물 쓰레기 굉장히 많은 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가 중요하고 우리도 퇴비하는데 종량제 가져가서 우리와 차이점이 뭔지를 말씀드리면서 좀 더 나아갈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 곳을 말씀드릴게요. 일본 소각장을 자원회수센터로 가는데 소각장에 주목한 이유는 일본 전역에 규모를 따지지 않으면 전 세계 소각장의 66%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소각장을 저희는 큰 규모로 짓는다면 작은 규모로 짓거든요. 이게 일본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본이 지자체가 소각장 운영 비용을 국가가 대주지 않고 지을 때는 50%를 보조를 해주는데 운영비는 지자체한테 전적으로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중앙 집권화된 굉장히 큰 단위로 짓는 게 아니라 작게 마을마다 짓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중소규모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 소각장이 난립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도 고민하는 거죠. 일본 쓰레기의 80%가 소각 처리됩니다. 대단하죠? 재활용률이 20%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가 훨씬 잘합니다. 게임은 끝났지만 이제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재활용률을 높이는 제로웨이스트 정책을 지자체가 굉장히 중소규모 단위로 열렬하게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을 마을마다 지어야 되거든요. 쓰레기 소각장 수명은 약 20년이라고 합니다. 일본이에요. 국내는 더 깁니다. 현재 일본 내 쓰레기 소각장의 70%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곳들이 많아서 줄줄이 도미노처럼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신설해야 되는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로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오사키정과 오우키정처럼 소각장 신설 대신 마을에서 자원순환 정책을 제로웨이스트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실천하는 지자체들이 20년 전부터 태어나고 있습니다.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가 굉장히 잘하는 마을이라서 다녀왔습니다. 오사키정은 인구 13,000명이고 153개의 지자체입니다. 우리 한국 서울이 1000만 인구인데 어떻게 저걸 적용해? 저는 마포 구민이고 여기서 공동역도 멀어서 잘 안 가기 때문에 일하니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사는 이 마포 망원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망원동 인구가 18,000명입니다. 그래서 동 단위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한국도 서울만 있는 게 아니죠. 만 단위의 시군이 굉장히 많고 아시다시피 시골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안 합니다. 태웁니다. 한국도 잘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만 그렇고요. 인구가 희박하거나 작은 도시에서는 오히려 분리배출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같은 게 굉장히 떨어져서 이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일본 전역의 재활용률이 20%일 때 혼자 재활용률 83.4%, 환경성 조사 일본이에요. 재활용률 2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달성한 곳입니다. 쓰레기 매립지가 20년인데 매립지 수명이 50년 연장되었고 이미 20년을 넘겼습니다.
네, 연간 총 100만 달러 쓰레기 처리 비용이 돈적으로도 감소했고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이용하면서 아리가또 상품권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훌륭한 사례를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곳으로 제3세계로 수출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마을에 만들고 자원순환 강사를 양성하고 돈을 되게 기술과 돈을 다른 나라의 동남아에 값지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K-팝이 유행한다는데 사실 K-쓰레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K-쓰레기 자원순환 정책을 잘 만들어서 배급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 일본 이렇게 이 재활용률이 20%도 안 되는데 세상에 벌써 인도네시아에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마을을 주목한 이유는 UN SDG라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그것들을 달성한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된 되게 유명한 그래서 테드에서 이 마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게 됐고요. 여기 있습니다. 이쪽 끝에 있습니다. 오사키 성으로 가겠습니다. 후쿠오카 근교에 있는 마을입니다. 뭐 서울로 하자면 고향, 파주 같은 데예요. 1시간 거리의 약간 시골 마을. 이쪽에 다녀왔고요. 여기는 인구가 14,300명이고 농업용지가 많습니다. 카미카츠에 이어 두 번째 제로웨이스트 마을이고요. 2008년에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 기로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소각장이 없어서 이웃마을 소각장을 썼는데 여기도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니네가 만들어. 이러자 오키정에서는 야 우리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0%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비 이건 국내예요. 종량제 우리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은 25%고 나머지 75%는 저희 세금입니다. 실제로 쓰레기는 진짜 돈을 많이 들여서 처리해야 되고요. 다른 쓰레기들은 저희가 저희 손으로 처리를 못하고 사실 분리배출하면 공장에 가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쓰는데 저는 음식물 쓰레기는 진짜 가성비 가부 내 손으로 끝까지 흙과 물과 CO2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전 공정을 돌릴 수 있는 가성비 가부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쓰레기가 아니죠. 음식물 폐기물인데요. 특히 산업 쓰레기가 많은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는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합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다른 애들은 생활계 쓰레기는 사실 한국에서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 폐기물, 산업 폐기물이 정말 큰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음쓰는 진짜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70%.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쓰레기 중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무겁고 가장 비위생적이고 힘들고 위험합니다. 저희가 갔는데 이런 통을 주더라고요. 저는 비닐인데 그리고 이 마을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미 준비된 마을이었어요. 딱 너네가 투어로 와? 우린 그런 거 없잖아. 잘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투어 공장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근데 여기는요 진짜 현대화시는 시설로 투어 프로그램을 다 마련해 놓고 너네 온다면 이런 좋은 시설에서 마을회관 같은 데서 완전 환대해 줍니다. 거기다가 여기도 한 40 몇 가지로 재활용을 하니까 쫙쫙 이걸 다 볼 수 있게 이미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어디 다이소 통같이 생겼잖아요. 이걸 나눠주고 비닐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개인은 그 흰색 통에다가 해서 마을에 이렇게 굉장히 뭐 멋있고 엄청난 쓰레기가 아니에요. 쓰레기통이 아니고 뭐 되게 뭐랄까 적정 기술이에요. 아주 스몰 기술인데요. 그래서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요 큰 통이 하나 있어요. 마을 거점마다. 그리고 이건 카페도 있고 레스토랑에도 있고 우리 뭐 이런 오피스텔 건물 같은 회사에도 있습니다. 맞아요. 문을 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쓰레기 실명제입니다. 이 마을이 써져 있거나 아니면 알맹상점이면 알맹상점 뭐 아니면 서울 환경연합 이 건물 이름이 딱 써져 있어서 자기 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상하면 안 가져가죠. 보시다시피 음스 처리 공장인데요. 내부에 냄새 안 나도록 이렇게 다 찰취제와 모두 100% 외부에 모두 공개합니다. 저는 쓰레기 투어를 2달에 한 번씩 가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음스 퇴비화를 하는데 거기 가면 전 과정이 다 보이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하고 마지막에 퇴비가 돼서 나오는 부분 이 끝단밖에 못 봅니다. 모두 가려져 있고 기계로 다 막혀 있습니다.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규모 시설에서 공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다 막혀 있고 다 기계 안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음스 공장에 갔는데 한국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보다시피 굉장히 간단하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보시면은 되게 웃긴 게요. 이 마을이 시골 마을이라서 정화조 시설이 없었대요. 정화조 슬러지를 하는 시설이 없었는데 정화조 하수도 시설을 안 깔고 그 전에 놀랍게도 해양 폐기물로 해양 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깔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들어서 이 일본은 이게 지자체가 좀 강하거든요. 지자체가 운영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를 고민하다가 하수도 시설은 30% 비용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만든 겁니다. 한 큐에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를 같이 합니다. 일일 3.8톤 처리하고 마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처리합니다. 37도에서 22일간 발효시켜서 정기를 하고요. 소각장 신설 비용은 딱 5분의 1 비용으로 이 모든 것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혐오시설 아니고요. 주민시설이에요. 2분. 제일 처음에 저희가 가자마자 본 분인데 여기서 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했더니 이게 뭐지?인데요. 이 마을이 농촌이잖아요. 이 콸콸콸을 부셔야 되는데 검정색으로 콸콸콸콸콸 나오면 이걸 따라가고 계셨어요. 실제로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퇴비에 쓰려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뿌뿌 이런 코끼리도 있으면서 놀이터가 있어서 저희는 여기서 밥 먹고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공장 옆에서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밥 먹고 다른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음식물 쓰레기 퇴비로 만든 쌀입니다. 이걸 막 이 마을 식당에서 팔고 그 퇴비로 만든 음수로 만든 음식을 요렇게 식당에 있었는데 이 식당에서 못 먹은 건 시간도 없었지만 평일 점심에 일본인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음수로 만든 그 음수로 유채꽃 밭을 만들어서 관광지로 조성하는 거예요. 저희가 막 보리밭, 유채, 제주 유채꽃 축제 이런 데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럼 그 유채유를 만들어서 유채유도 만들고 주방 세제도 만들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옆에 잘하고 있고요. 이 똑같은 프로젝트인데 하나는 메탄, 하나는 콤포스트라고 진짜 퇴비를 만든대요. 약간 가고시마는 좀 더 시골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매립지 수명보다 3.3배 오래 매립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매립지행 쓰레기의 82%를 감소했습니다. 여기도 소각장이 없어서 소각장이나 매립지를 지어야 될 때 이 제로웨이스트 마을을 고민한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매립지 쓰레기 파란색, 일회용 기저귀 여기, 돈 내는 재활용 여기, 나머지 돈 안 내는 분리배출 따로, 그 다음에 음스 여기 똑같죠? 이 통 동그라미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 마을은 시골이기 때문에 유기물 쓰레기가 60%를 사용합니다. 이런 뭐 저희 잔디 같은 거 배고 난 거 있죠? 낙엽? 이것도 유기물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하고 진짜 놀라운 게 일본이 나무젓가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나무잖아요. 같이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이게 분리배출장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같이 퇴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 마을에 나오는 퇴비는 100% 자기 마을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원시적이에요. 탕탕 하면 깨 부숴.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잔디랑 섞어. 그래서 발효시키고 진짜 놀라운 게 디테일이 진짜 뛰어나요. 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뭘로 씻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하는 톱밥, 퇴비에 필요한 톱밥으로 여기를 다 씻어서 물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톱밥으로 씻어서 모두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 톱밥도 재활용이 되죠. 원시시설 같지만 굉장히 관리가 잘 됩니다. 하루 3톤 퇴비하면서요. 식물 잔재물 9톤까지 섞어서 18톤이고 AI는 아니고 앱으로 발효를 습도 온도를 다 체킹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6개월에 걸쳐서 완숙하니까 여기는 땅이 좀 필요합니다. 시골형 모델이죠. 아까는 도시형 모델. 이물질 제거하는 거 이렇게 해서 퇴비를 만들고 음스르가 상품이 되고요. 이 마을에서 이거 사냐? 한국에서 안 사서 지금 다른 데로 가거든요. 다른 나라. 마을에서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서 퇴비 배포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아주 싸게 합니다. 그러니까 퇴비까지 배포를 쫙 해주는데 왜 마을 사람들이 안 가져가겠어요? 이거 유채유입니다. 아주 예쁘게 또 끝에 됐죠? 그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푸대, 용기내를 하잖아요? 푸대를 가져가면 완전 저렴하게 용기 가져오면 원래 15kg에 300엔인데 용기 가져오면 25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마을 사람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한국은 잘하고 있는데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하나도 못 봐요. 마지막에 이 결과물만 볼 수 있거든요. 중앙화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그 다음에 음식물 종량제 쓰레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될 우려가 있고 끊임없이 비닐을 사용합니다. 서울은. 그 다음에 지역은커녕 자기 지역은커녕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것들이 해외
베트남과 아프리카 양계장으로 가서 공상식 축산업을 먹이고 그걸 또 저희가 고기로 먹는데 사용됩니다.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결국 버리는 결과가 이런 공장식 축산업의 비용을 줄인다는, 거기에 사용된다니 허무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저희는 식물 부산물이 퇴비화 체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낙엽대로 버려버리죠. 그 다음에 굉장히 에너지 집약력 방식입니다. 쪄서 찌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틀 안에서 무슨 36시간 만에 다 열로 다 쪄서 물 빼내고 말리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일본 그런 방식이 아니었죠. 소규모 단위였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지에서 100% 사용하면서 이게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간다는 거. 식물 부산물, 그 다음에 나무 젓가락까지 포함된다는 거. 온실가스 저감을 하는 적정 기술을 쓰기 때문에 해외 기술로 돈이 별로 안 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용이하다는 거. 이 디테일이 달랐습니다. 하나만 짚자면 저희가 음스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렸어요. 지금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 일본이 음스를 소각을 하잖아요. 소각을 하면은 1kg당 25엔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오오키 사례였는데 오오키 사례에서는 음식물 처리 비용이 0원이에요. 마을에서 배출하는 건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회사나 이제 큰 단위에서 아예 처리를 할 때는 1kg당 5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에서 이 시스템에 참여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하나가 있고, 지금 댓글 중에 답변 드려야 될 게 지금 뭐가 있죠? 우리나라 아파트들도 가능할 것 가능할까요? 같아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은 주공아파트 LH라든지 무슨 SH 공사 공공아파트 이런 데서 공공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저렇게 퇴비화까지 못하지만, 왜냐면 땅이 많이 필요해요. 6개월간 썩혀야 되니까. 저 두 번째 봤던 오사키 정처럼 퇴비화하는 데처럼은 못하지만 바이오가스 형이 있었잖아요. 걔는 그렇게 부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 바이오가스처럼 만드는 것들은 할 수 있고, SH공사라든지 LH공사에서 실제 또 우리는 음수 처리 기계 있는 거 아시죠? 미생물 처리 기계. 가정용도 나오잖아요. 그걸 굉장히 큰 게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이러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그것을 아파트 한 동에다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값만 줄였는데 몇백만 원 줄였다. 막 이래서 혁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도 아파트에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 우리는 기술이 많습니다. 그 기술을 해보고 싶었는데 다음 아파트에 하려고 했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띠두르고 음식 쓰레기를 우리 마을에서 우리 네. 아파트 밑에 그쵸. 때 야, 실제. 아파트 값 떨어져. 절대 아파트 값에 문제돼. 절대 놓지 마. 해서 이런 확산 사례가 없는 거죠. 아파트에 아까 그래서 인도라든지 밀라노 사례를 보여드린 게 퇴비화하려면 땅 많이 필요하잖아요. 6개월 동안 막 이런 비판이 있을 텐데 바이오가스도 되고, 물론 퇴비화가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지만 바이오가스도 되고 소규모도 되고, 그런 우리 미생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 이거를 마을 단위 아니면 아파트 단위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저희 쓰레기 덕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많이 또 지자체에 제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관리비가 평균 20만 원이면 관리비를 10만 원을 해준다. 이 정도 메리트가 있으면 아파트들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따가 다시 마지막에 하고 기저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